7월 13일 장전 시작입니다. 요 3대 지수는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이 한 2%대 상승, S&P 500도 1%대 이상의 상승을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CPI 발표가 된 뒤에 여전히 연준 인사들, 특히 뭐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라든가 릴 카시카리 미니폴리스 연은 총재는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거 에너지라든가 뭐 다른 변동성 생기면은 또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금리 인상하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조금 이상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인플레이션 잡혔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올해 말에 무조건 2%대 찍습니다. 그럼 연준이 이야기했던 고용도 완전 고용, 인플레이션도 잡혔어. 그럼 경제가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단기적으로 좀 금리 한 5%대 금리로 확인한 뒤에 이제 피벗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피벗이 3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이제 안으로 피벗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 이상은 사실상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사실 이런 기조를 보였는데도 너무 아쉽다. 이렇게 되면은,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스닥 S&P 500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뭐 새마을금고, 뭐 GS 건설 이슈가 나왔었고, 특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뭐 딱히 건져온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런 시장의 재료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다시 한번 더 2,800포인트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지 않나. 요게 좀 아쉬워요. 제가 어제 마감 시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고액 예탁금은 50조 원, 그리고 신용비율은 20조 원,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은 18조 원에서 20조 원이 만들어졌어요. 이미 이게 상반기 동안 다 고정값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릴 수 있을 만한 뭔가 추가적인 재료가 좀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쉽다. 그 추가적인 재료들이 오늘 막 빅테크 종목들 막 5, 6%씩 올라버리고 막 지수 2% 3%대 급등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잔잔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이슈, 다만 뭐 시장의 대세 상승을 뭐 이끌 만한 그 정도의 재료는 아니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국이 작년 경제 규모가 13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 13위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원자재가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 특히 제조업 국가에서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뭐 제조업 국가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제조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있는 나라고, 여기서 지금 원자재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원자재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뭐 제조업 국가 중에서는 잘 선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서학개미 외국계 증권사에 투자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 서학개미라고 이제 칭하는데, 서학개미가 이번에 인버스에 거의 뭐 세 번 꽃버스에 이제 베팅을 했는데, 지금 증시가 너무 올라 보니까 이게 규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순매수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증시를 부양시키는 정책이 나오면은 이런 증시의 이런 주변 자금들이 유입이 되죠. 그 나라로. 어제 일본 뉴스 나왔잖아요. 일본이 2023년도 2분기에만 80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었고 우리나라는 3조 원. 네, 그걸 본다면은 좀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 홍콩처럼 금융허브를 만드는 것도 좀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네, 아쉬워요. 네, 아무튼 사업개미들이 떨고 있다는 점,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네, 또 이러다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일단 심하다. 다만 우리는 선물 투자자가 아닙니다. 현물 투자자이기 때문에 항상 증시 강세론에 대한 이런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된다는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달러 인덱스가 정말 오랜만에 100선을 보네요.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보고 지금 우리 여기 환율도 지금 1273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율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럼 외국인 투자들이 옵션 만기일이지만은 여기에 추가적인 매도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하반기는 증시가 평평할 것이다.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뭐 영업이익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3, 4분기 가이던스도 확인해야 되고, 새로운 이제 5%의 고물가를 좀 맞추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JP 모건은 한 3년째 시장 침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시장 침체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시장 침체에 베팅을 했겠죠. 네, 인버스라든가 뭐 선물이라든가 공매도를 쳤겠죠. 근데 침체는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 지금 JP 모건의 시계는 3년째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시침과 분침을 빼버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침체가 없는 것이 이것 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침체가 땅 터져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쓰레기 기업들, 네, 좀 심하게 말하면은 말도 안 되는 한계 기업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시장이 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좀 깨끗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정부가 지원금 주고 좀 깨끗하게 되려면은 뭐 옆에서 도와주고. 새마을금고 보세요. 사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장의 논리로 보면은 실패하는 기업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 돼요. 근데 도와주잖아요. 이런 거 보니까 이 침체가 없으면은 또 다시 네, 버블이 낄 수밖에 없고, 그런 버블에 인해서 피해를 발생한 투자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동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뭐 이게 팔에 뭐가 이제 뭐 종양이 났는데 이거를 째야 돼. 째면 조금 단기적으로 아픈데 몸이 괜찮아져. 근데 이거를 당장 째기보다는 여기 약도 바르고, 근데 알고 있죠. 이 종양은 절대 없어질 게 아니라는 점. 근데 약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냥 민간요법도 해보고. 네, 왜냐면은 그 종기를 짠다고 말하는 의사는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없는 사람들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죠. 지금 뭐 연금개혁 아무도 안 하고 있죠.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쉽다. 네, 아쉽다. 미국이 이런 것도 원래는 잘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SVB 파이낸셜 그룹 파산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말 그대로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네, 자유시장에 대한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지 않나. 이건 좀 개인 생각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사이 안 좋지만은 이런 미국의 많은 기업들, CEO들은 중국을 메리트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 일론 머스크 맨날 가고 뭐 잭슨하고 엔비디아도 맨날 중국 시장 지금 확보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맨날 가요. 맨날 CEO들이 중국 가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사이를 좋게 지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나토 이제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네, 나토는 우크라이나 가입 전에 일단 안전 보장할게. 너희 언제든지 가입해도 돼. 근데 시기는 언제인지 아직 말해줄 순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어깨 딱 손 올리고, 야, 내 선거 때까지는 좀 버티면서 선거 직전에 너희 평화회담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좀 똑같은 거죠. 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들이 네, 큰 변동성이 나오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네, 선거에 이용해야겠죠. 네, 원래 높은 정치인들일수록 제가 무서운 사람들이다. 네, 요거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빠르게 넘어가서 요 좋은 건설과 관련돼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10월달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네, 국빈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뭐 방위산업, 그리고 뭐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의 좋은 모멘텀이 있지만은 저는 이 내용들이 총선이 지나야 된다. 내년 총선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이기게 되면은 이제 이런 기업들의 탄력이, 지금 법안은 못 바꾼단 말이에요. 법안은 못 바꿨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 이후에 이런 정책 테마주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조금 더 첨언하자면은 우리가 5년 전 정권 때 딱 처음으로 날라간 게 뭡니까? 뭐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정책들이 다 날라갔잖아요. 신재생, 그 외 다른 뭐 탈원전 관련 테마주 다 날라갔는데, 이거는 대통령도 가져갔고, 그리고 이런 이 과반수 총선에서 승리해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그냥 브레이크 없이 밀어버렸죠. 패스트트랙도 만들어버렸잖아요. 물론 부동산은 좀 미끄러지긴 했지만은, 그런 거 본다면은 지금 4월 이후부터는 총선 그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못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시즌을 조금 더 뒤로 미루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위조지표 관련 테마주들은 유튜브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빅테크 업종들의 큰 반등이 나왔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개별적인 종목들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정 있죠. 네, 오늘 이제 STO 입법 공청회가 진행되는데 증권형 토크, STO 관련 테마주들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
갤럭시 SM이 좀 주요 대장이고 최근에 에이트원도 여기 이제 투자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좀 많이 탄력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비티 같은 경우에는 차트는 좋은데 사실 이게 뭐 그 증권원 토큰보다는 이번에 스웨이드 관련 테마를 올랐기 때문에 에이트원, 갤럭시 머니트리, 뭐 갤럭시 SM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전망이 달라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증권사 목표가를 상향하는 증권사도 있고 하향하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취소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OCI가 어제 많이 올랐고 시간에도 올랐는데 자, 계획사 일감 몰아주기 가진금 터졌으면은 주가가 폭락해야 되는데 오르고 있어요. 이게 가진금이 그지같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100이 아니고 와 1000조 1조 원 가진금 때려보세요. 일감 몰아주기 하겠습니까? 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법은 약하다. 이 저스티스 정의는 절대 개인 투자자들의 편이 아니라는 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PP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9시 전에 이건 결과가 나오는데 뭐 사실상 동결이죠. 동결이라는 점. 그리고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외교 투자들의 최근 높은 변동성, 선물의 변동성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뷰티 스킨 청량하셔야죠. 네, 이 정도까지만 보고 장중 브리핑. 어제 새벽에 관심 종목들 영상도 올려드렸으니까 요새 관심 종목들 승률이 좋습니다. 네, 좀 시장의 주도주보다는 관심이 좀 적은 종목들 위주로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 하고 장중 시간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았나요?